우리 경제의 이른바 9월 위기설. 어제 이어 오늘은 부동산 문제와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9월엔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건설 현장들이 나오고 이 때문에 돈을 대거나 보증을 섰던 금융사들로까지 위기가 번질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떤지 김혜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 석 달 전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현장에 유치권 붙어있다, 프랜카드가.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내지 못한 탓입니다. 수정학다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멈춰서 지금 유치권도 한다고 떠붙였다가 자재비, 인건비는 오르고 대출금리도 급등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먼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건설사가 9곳 나왔고 폐업 신고도 2,300건이 넘습니다. 자금 조달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도심의 상업용 건물터,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브릿지론을 본 사업 시작을 위한 대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물론 대출해준 금융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브릿지론 만기가 9월을 전후로 몰려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석 달 새 크게 상승했고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이미 두 자릿수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PF를 받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문제가 이 PF를 중개했던 어떤 금융권의 문제가 되겠죠.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같은 대책을 이미 마련한 만큼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F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비은행권의 대출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부채, 빈 문제도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큰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장사는 안 되고 갚아야 할 빚은 되레 늘고만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은 아직 60% 수준에 그칩니다. 더 큰 걱정은 대출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버티려고 받았던 대출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는 있다지만 부담은 여전합니다. 거의 한 달에 400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학원에서 번 돈은 모조리 다 그걸 빚만 갚고 저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액은 76조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고비를 넘겨 빚 갚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자영업자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주진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회복도 안 된 사람한테 빨리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라 라는 거 똑같은 느낌? 실제로 소상공인 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빚이 증가했다는 소상공인이 응답자의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부채가 늘어난 소상공인의 78%는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는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더 오래 갈 거고 고금리가 상당히 더 오래 간다면 사람들조차도 이제 소비를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중고죠, 이제.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매출 부진과 채무 상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연착륙 과정에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이틀에 걸쳐 우리 경제 위험 요인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정부는 또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경제부 손서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이 왜 하필 9월에 이 경제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나온 거죠? 먼저 PF 같은 이 부동산 대출을 많이 늘린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증권사나 이금융권으로 불리는 캐피탈사 등인데요.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땅만 산 이른바 브릿지론 사업장에 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9월 전후로
한꺼번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9월 말에 이 유동성 규제를 맞추려면 이 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돈을 끌어모으려다 이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더 힘들어지면 자금 경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도 이 반도체 등 수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도 우리 경제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라 밖의 사정도 만만치가 않죠. 네, 앞서 어제 전해드린 중국 경제 침체 위기 외에도 이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금리를 오랜 기간 끌고 갈 가능성도 우리 경제엔 변수입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 등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은 이 틈만 나면 아직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다.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9월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나섰어요. 네, 이례적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실명을 내세워서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기간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은 낮다. 또 부동산 PF가 이 시중은행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이게 위기로까지 번질 일은 없다며 위기 요인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이 되면 경제 지표도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예. 이 9월 위기설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좀 험한 길을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뭐 넘어질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위험이 이렇게 한꺼번에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짚어봤던 수출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취약차주, 그리고 부실 우려가 있는 일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주체들에 대한 위험이 다 괜찮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 과거처럼 1, 2%대의 저금리가 다시 올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빚을 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겨냥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속내에는 이 높은 금리의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이 고금리에 충분히 대비하고 또 적응해야 한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 네,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손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